안녕하십니까, 해달입니다. 오늘은 SCIT 에디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계속 그 노트패드 플러스의 디버깅 기능을 이용하라고, 그게 편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그 PC 환경에 따라서는 노트패드 플러스가 디버깅 기능이 좀 동작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SCI T4 오토하키는 이 SCI T 에디터를 이제 오토하키에 맞게 이렇게 잘 변형을 한 SCI T4 오토하키인 거죠. 그러니까 오토하키를 위한 SCI T 뭐 에디터인데 나름 이렇게 최적화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토하키를 설치할 때 이제 딸려오는 SCI T 오토하키 에디터도 설치를 하게 되니까 이 에디터의 기본적인 디버깅 기능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알아놓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SCIT4 오토하키 에디터의 디버깅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CIT4 오토하키를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SCIT4 오토하키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셔서 인스톨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오토하키 폴더 아래에 SCIT로 해가지고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성이 되고 나면 뭐 기본적인 설정을 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설정 항목에 이제 이 세팅을 한글로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필요하시면 그 설정을 맞추시면 되고요. 그냥 영어로 보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팅에 가서 이제 뭐 이걸 한글로 바꿔주고 이제 뭐 이런 과정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여기 지금 스톱 스크립트 이미 지금 스크립트 디버깅을 지금 시작한 건데 멈추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에디터 상태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설치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스크립트가 생성이 된 상태에서 이 SCIT가 설치가 된 상태에서 특정 소스 스크립트를 HK 스크립트를 이제 디버깅을 하려고 한다. 지금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셔플.hk를 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스크립트를 디버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원하는 스크립트를 일단 여는 게 먼저고요. 그래서 일단 요 에디터로 원하는 스크립트를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셔플.hk를 디버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열고 그 다음에 내가 디버깅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디버깅 시작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버그 스크립트라고 하는 F7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모양이 녹색 버튼이 아이콘이 이렇게 빨갛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스톱 스크립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버깅 시작을 방금 이제 눌러준 거고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진입을 안 했어요. 그냥 디버깅을 내가 시작하겠다라고만 한 거고 한 번 하려고 하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한 스텝 나가는 F10을 눌러서 Run Current Line of Code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현재 라인을 실행을 한다. 그래서 한 스텝 이렇게 나가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텝으로 나가는 F10을 눌렀을 때 이 첫 번째 라인에 하늘색 그 삼각형이 생겼죠. 그래서 요걸 한 스텝 또 F10을 또 누르면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왜 여기는 실행을 안 했을까요?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실행하는 문장이 아니고 이제 그 사용 환경을 알려주는 지시어이기 때문에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명령에 대한 것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라인인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나 이거 스텝 하지 않고 그냥 쭉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run 스크립트 F5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F5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다 수행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했었던 게 기본적인 이제 방금 디버깅하고 종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버깅 시작을 해보면 디버그 스크립트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텝으로 나가려면 스텝
그러면 이 옆에는 뭔지 한번 볼까요? run until next line of code. 그러니까 다음 코드, 다음 줄까지 실행을 한다. 근데 이걸 실제로 눌러보면 네, 여기서는 진행이 되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얘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쭉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Shift F10은 run until function or label exit. 그래서 특정 함수나 특정 레이블로 진입을 했을 때 그 함수에서 웬만큼 그 함수의 어떤 내용을 검토를 했고, 레이블의 내용을 어떤 검토를 했고, 더 이상 이제 검토 안 하고 그냥 함수 호출된 쪽으로 복귀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Shift F10, F11입니다. 그래서 run until을 하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한번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콜 스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콜 스택은 현재 그 프로그램이 호출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현재 9라인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9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9라인을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uto execute thread에 9라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이 옆에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면 얘는 이제 variable list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변수 목록을 쭉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떻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지금 이제 v 콘텐츠 1, 콘텐츠 1에는 퍼스트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콘텐츠 1에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일단은 제가 임의로 그냥 화면상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여기 변수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변수 리스트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그 디버깅 기능에 대한 옵션입니다. 기타 이제 그 나머지 기능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티브 윈도우 인포라든가 스마트 GUI 크리에이터, 메시지 박스 크리에이터, 틸라고투, 이거는 제가 또 써보진 않았습니다. 젠독스 도큐멘테이션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렛 유틸리티, 이것도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일단 이런 유용한 유틸이 있으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스텝으로 한번 진행을 쭉 하는 방법인데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한 거야 이렇게 스텝으로 가도 되지만,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그때 이제 중단점에 대한 내용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기에 중단점에 대한 아이콘이 없어서 이 에디터는 중단점에 대한 디버깅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SCIT 에디터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헬프에서 찾아보니 중단점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그렇다면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는데 이 버튼 제너레이터가 눌렸을 때 동작이 뭔가 이상해, 동작이 제대로 안 돼, 요걸 한번 디버깅을 해보고 싶어. 그럴 때 바로 이제 원하는 지점에 중단점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이 보이죠? 이게 지금 한번 클릭을 하면 빨간색이 없어지고요. 원하는 다시 빨간색을 한 번 더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빨간색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중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멈춤이지 않습니까? 신호등에서. 그렇게 똑같이 멈추듯이 프로그램도 빨간색 신호를 보면 멈춰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중단점이 설정이 원하는 대로 되면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게 버튼이 눌리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파일이 잘 안 지워져, 파일이 지워지는지를 보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누르는 거죠. 그러면 파일 이름이 존재할 때 파일 이름이 존재하면 지워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안 들어온다면 파일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이름이 존재하는지부터 보려면 여기다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루프문이 있는데 이상하게 얘가 무한루프에 빠져가지고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무한루프 조건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정상적으로 CMM의 맥스 인덱스가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CMM 맥스 인덱스는 없었어요. 아하, 그렇다면 여기서는 CMM의 CMM 맥스 인덱스 값을 보기 위해서는 요 값을 요 앞 단계에서 한번 저장을 해주고 뭔가 요 값을 보여주는 변수의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서 변수 리스트에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루프도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이 if문에서 이상하게 뭐 IDXA 값이 좀 이상하더라.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서요. 근데 브레이크 포인트 잡혔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IXDA는 정상적인데 IXDC가 이상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런 데다가 잡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단계별로 중단점을 설정을 하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안 꺼지지? 뭔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안 꺼지나? 그럴 리는 없는데. 자,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잡았는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고를 해보겠습니다. 고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셔플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1에 그냥 임의적으로 A, 뭐 B, 그 다음에 이쪽은 C, D, 뭐 그냥 막 넣습니다. E, F, G, H, J, 뭐 대충 이렇게 넣고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버튼 제너레이트의 루프 문 앞에서 멈추겠죠. 눌렀더니 여기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클릭을 했는데 그게 해제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들어왔겠죠. 내지는 CMM의 맥스 인덱스 자체가 0이거나 그러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로 들어왔는데 RDO 메소드가 1인 경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RDO 메소드를 한번 보면 RDO 메소드가 1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RDO 메소드가 1이었기 때문에 1이 들어왔고 IXDA를 순차적으로 IXDA부터 DBDC를 스텝으로 가면 해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루프 카운트가 지금 카운트는 10인데요.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내용을 잘 봤네. 문제가 없구나. 이거를 복귀하고 싶을 때 바로 이 Shift F11을 누르는 겁니다. 누르면 바로 끝나지는 않네요.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를 이게 아마 이 버전의 버그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또 걸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일단은 브레이크 포인트 해제 방법이 되게 불편하네요. 기본적으로 원래 다른 데는 이게 쉽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집어넣고 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일단 클릭 자체가 되게 어렵네요. 뭐 일단은 근데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한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해제하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도 이걸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F5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스텝으로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특정 레이블이나 함수로 들어갔을 때 탈출하는 Shift F11까지 요거를 이제 좀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잘 다루는 그렇게 디버깅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실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꽃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디버깅하는 겁니다. 디버깅. 그래서 얼마만큼 빨리 원하는 지점에 중단점을 설정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제대로 된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설계를 해서 조립을 하고 뭐 납땜을 해서 조립을 했다 치고 그거를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원하는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신호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원하는 지점의 신호를 캐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로. 뭐 여기서 소프트 얘기를 하다 느닷없이 하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하드웨어에서는 그 오실로스코프에서 그 원하는 신호를 잡는 그게 또 이제 핵심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하드웨어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디버깅, 특히 이제 중단점을 설정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서 원하는 지점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제대로 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실력이 쑥쑥 향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연습해서 고수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